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발상 노트로 공부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낯설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를 이제 수투 문제, 미적분 원이죠. 그래서 좀 우리 어려운 문제들 가져와서 한번 같이 적용해 보면서 풀어보는 연습을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제공하는 발상 노트 같이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된다는 걸 알고 넘어가면 좀 좋겠어요. 긴 말하지 않고 우리 문제 같이 간단하게 세 문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우리 요거 한번 볼게요. 25학년도 6월 달에 나온 거네. 그치? 가장 거의 최근에 나온 거고. 자, 이제 수투 같은 경우는 편의상 그냥 수투라고 할게. 수투 같은 경우는 이제 발상이 있어야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여기 옆에 발상 노트를 쭉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떤 내용을 적용해야지 문제 풀 수 있을까 하면 이 식의 형태 같은 것들을 좀 참고해가면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쭉 내려보면은 너희들이 이걸 찾아야 돼. 쭉 찾을 때 여기 보니까 5번에 분수꼴 나와 있고 절대값 들어가 있으면 극한을 분모로 0으로 만드는 인수가 뭐 완전 제곱식으로 있어야 된대. 오케이. 그러면 아래 예시도 내가 좀 드러났죠. 이렇게 딱. 근데 요 문제 예시란 말이야. 지금 봐봐 어떻게 하는 것이냐. 봐봐, 이게 분수가 있고 절대값이 들어갔는데 이게 극한이 존재한대잖아. 그치? 그러면 무조건 어떤 형태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냐. 이 gx가 fx를 포함을 하고 있던 아니면 fx 자체가 뭐가 되던 완전 제곱식이 됐던 둘 중 하나밖에 안 돼. 근데 fx가 여기 문제에 주어져 있죠. 근데 주어져 있는 fx가 완전 제곱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아닌 거라고. 그러니까 gx가 fx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gx가 4차 함수라고. 그럼 뒤에 이제 뭔가 2차식이 또 있는 거야. 요거 2차식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게 이런 식이라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두 번째 식도 봐봐. gx가 분모가 있죠. 근데 분모가 0이 되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야. f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친구 자체가 뭐가 돼야 돼? 완전 제곱식이 돼줘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집어넣어봐. gx에다가 fx 요대로 집어넣어. 그러면 fx, ax, 마이너스 fx 요게 완전 제곱식이 돼줘야 돼. 이해되지? 그럼 fx를 묶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a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 친구가 뭐여야 돼? fx여야 된다. 그래야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옆에 이제 발상 노트 정리한 거 보면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완전 제곱식이거나 gx가 fx가 돼서 두 개가 완전 제곱식 형태로 뭔가 비스무리하게 곱해지던가 둘 중 하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되어 있어? 여기서는 완전 제곱식이, 두 번째 식에서는 이제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가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는 거니까 이 친구가 이제 f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ax가 f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gx가 이제 강제로 정해지는 거야. f제곱 x 더하기 fx로 g 마이너스 1 구하라고 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서 제곱하시고 마삼 몇이냐 36이죠. 마일 또 넣어주면 플러스 6 해서 이제 42가 정답이 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들에 대한 발상이 이제 선생님이 여기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쭉 들어가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셔서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 풀이 해설을 적어 놓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필요한 발상을 적어 놓은 거니까 이 부분을 꼭 참고해 보세요. 저 또 한 문제 또 봐볼게요. 조금 되긴 했네. 근데 이제 21년 6월달 거네요. 똑같이 평가원에서 내신 문제고 학교 시험에서도 좀 어렵게 내시는 학교는 많이 내시거든요. 자, 일단 한번 볼게. 3차 함수. 그치? 근데 요 3차 함수도 내가 이제 많이 나오는 건 여기다 정리를 해놨어. 봐봐. 여기 쭉 어딨어? 여기 최고차계수 언급이 없는 경우는 최고차가 음수인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자. 이게 선생님은 이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0%는 아니야. 100%는 아닌데 되게 높은 확률로 최고차계수 언급이 없으면 약간 수상해. 일부러 약간 이렇게 냈다는 느낌이 좀 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율이 음수인 경우가 정답이 되니까 우리가 경우를 나눠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때 음수인 걸 먼저 그려보시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나는 문제를 이렇게 음수를 먼저 그릴 거야. 알겠지? 자, 그래 음수 그래프를 이렇게 쭉 그렸어. 자, 그렸다 치면은 다시 그려볼게. 자, 가족관에서 0의 실근이 2개래. 그럼 이제 우리가 경우를 2개만 이렇게 딱 나눠서 그릴 수 있단 말이지. 요렇게 접할 때 구조로. 그치? 자, 그래 나조건에서 보세요. 이 친구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개다. 요게 이제 나조건 핵심 전략인데 이거 이제 합성된 문제에 대한 설명도 여기 적어놨습니다. 선생님이. 자,
합성함수로 표현된 다항함수는 정의역을 속함수로 치환해서 해석하자. 치환해서 해석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치환을 하려면 함수값이 0이 나오는 순간을 알아야 되니까 뭐 여기를 뭐 알파, 베타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세팅을 해놔보자. 알겠죠? 근이 되는 순간을 미지수로 세팅을 해놔보자. 그리고 속에 있는 이 친구가 알파가 되던가 베타가 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fx가 x-알파가 되던가 x-베타가 되는 이 순간에 뭐가 된다?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된다. 여기서 선생님 얘기도 해놨죠? 쭉 올라가봐. 교점의 개수가 정해져서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특수 포인트를 생각한다. 언제 접할 때 불연속 점근선. 근데 이 문제는 접할 때밖에 없지.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 정해져서 나왔잖아 지금 3개라고. 그치? 그러니까 접하게 되는 순간을 생각해보라는 거야. 그냥 그리라는 거야 얘들아. 뭐 파란색으로 그려볼게. 알파에서 이제 쭉 그려 나가봐. 이렇게 쭉 그려 나가봐. 그치? 그럼 뭐가 돼? 여기서 교점이 3개가 되는 순간이 작도가 된다. 그래서 약간의 이런 원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상을 하는데, 개형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된다, 이런 거야. 알겠죠? 자, 아래도 또 봅시다. 근데 F1이 4고 프라임 1이 1이래. 자, 이것도 선생님이 여기도 정리를 해놨죠. 자, 어딨어? 여기 위에 있을 건데. 자, 구체적인 숫자가 제공된 조건은 계산의 도구를 활용하자. 근데 동일한 숫자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은 뭐야? 추론의 단서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 친구는 여기 12번에 개형과 연계되는 숫자가 제공되기도 했죠. 왜? 기울기가 1인 게 제공이 됐는데 여기도 지금 기울기가 1이라는 게 제공이 되어 있잖아. 여기가 1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 1,4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여기 길이가 4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3이 바로 나오네. 여기가 길이가 4일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이 친구는 함수식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식이 나왔으니까 이제 작성이 가능하잖아. fx는 x 플러스 3을 빼면, 그치? 최고차 계수는 모르고요. 모르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3에서 단일근 구조를 가지고 1에서 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문제에서 이제 미지수가 하나 나왔으니까 계산을 하나 해주면 되는 건데, 여기 식이 하나 있죠? 미지수 하나 있죠? 그래서 집어 넣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자,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 자, 어쨌든 이런 뉘앙스로 접근을 하라는 거라서 해설은 뭐 정확하게 하지는 않을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들어간 발상을 여기 발상 노트에서 찾아보듯 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으면 여기 위에다 꼭 적으세요. 뭐 1번 발상 썼다, 뭐 2번 발상 썼다, 뭐 이런 식으로 꼭 적어서 역으로 여러분들이 1번 발상이 뭐였지? 2번 발상이 뭐였지? 이런 생각들을 꼭 너희들이 연계해서 가져가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거야. 알겠죠? 꼭 적어야 돼. 자, 한 문제만 더 봐볼게. 이것도 이제 22번, 어려운 문제죠. 22번은 거의 킬러 문제인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 자, 최고차 계수 1이고 상수항이 0인 3차함수가 있다. 이 친구는 최고차 계수 봐봐. 이렇게 주어지지. 그럼 이제 음수가 아닌 가능성이 있는 거야. 자, 실수 전체에서 집합인 함수 fx. 요것도 우리가 최고차 계수 안 줬기 때문에 음수거나 양수일 수 있는 거 생각해주고 가야 돼. 그리고 이제 gx가 x로 이렇게 묶여있고, 뭐 어떤 이렇게 식이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2차 식이 된다. 자, 그때 양수 a가 fg를 만족한다. 자, 이 가족권을 보세요. 자, 절대값이 등장했잖아. 그치? 그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적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 그럼 우리가 뭘 하나 알아야 돼. 여기 숨겨놓은 거야. 요거는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걸 숨겨놓은 거야. 왜? 우리가 발상 정리가 잘 돼 있는 친구들은 상위권 친구들이거든. 그러니까 상위권 친구들을 변별하는 문제잖아. 22번은. 그러다 보니까 이 발상에서 가져갈 수 있는 핵심 단어들을 생략해놔야 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미분 가능하다는 게 생략돼 있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너희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가 이제 정말 100점이 내가 어렵다고 한 이유가 이런 데서 있는 거지. 그러려면 자, gx가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안에 뭐야? 요 친구가 뭐가 돼야 되겠어? 아까도 발상 정리했잖아. 완전 제곱식이어야 된다, 야. 알겠지? 그럼 gx가 x 하나 있고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는데 식을 가만 보니까 정적분은 우리가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x에 여기 x에다 2a 넣으면 0 나오죠. 그래서 요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gx가 지금 x가 0이 되거나 x가 2a가 될 때 근이 되는 거야. 나쁘지 않지? 자, 근데 합성했네. 합성한 친구는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치환해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fx가 뭐가 되면 돼? 0이 되거나 2a가 되는 실근이 4개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잘 생각을 해봐. 근데 우리가 이 gx가 3차 함수로 나오지.
다항함수로 나오잖아. 그리고 이 fx가 무슨 함수였어야겠어? 3차에다 x 곱했으니까 이쪽이 4차란 말이야. 그럼 여기도 적분해서 4차가 되려면 3차여야 돼. 근데 1차 있고, 그리고 f가 2차에 관련된 무슨 식이어야겠지. 이해돼요? 그치? 근데 이제 여기 요렇게 y는 2a랑 y는 0 요렇게 두 개 만나는 게 4개가 되도록 하는 어떤 2차 함수 모양새가 돼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선생님이 여기 얘기했죠. 뭐라고? 절대값이 들어간 것도 찾아보는 거야. 이 다음 못 가겠는데요? 이러면 여기 fgx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쫙 계속 찾아봐. 절대값이 있는데 어떡하라 했더라? 이런 걸 쭉 계속 찾아봐. 여기 나와 있네. 절대값 그래프를 못 그리면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케이스를 분류해보자. 그래프 그리는 게 1순위고 안되면 케이스 분류하자. 그치? 그럼 이제 그래프 못 그렸으니까 케이스 분류해야지. gx가 양수면, 그치? x 양수면 그냥 나왔겠죠. 이게 양수라고 했으니까 x제곱 x-2a의 제곱이 2a x a-t ft다. 요렇게. 그치? gx가 음수야. 0은 뭐 위에다 붙일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거 못 적는 친구는 없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되죠. 그럼 뭐 하시겠어요? 이제 미분하시면 된단 말이야. 미분하면 우리가 뭐 요렇게 2x-2a 요렇게 나오겠네. a-x fx 되겠지. 지금 뭐 한 거냐면 여기 있는 식 요렇게 미분해서 적은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거 약분해주고 마이너스 4x x-2a가 fx다 식으로 찾을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도 내가 위에다 적어놓은 것도 발상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거 생각해낼 수 있는 뭐냐면 되게 중요한 발상인데 미지수 2개 이하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개형추로는 최소화하시고 계산으로 문제 풀어나가세요. 요게 되게 중요해. 요게 되게 요즘은 좀 떠오르는 문제거든. 그래서 미지수가 이렇게 하나로 표현돼 있잖아. 그치? 그럼 이제 미분해. 그러니까 식계산으로 들어가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0하고 2a에서 근이란 걸 찾았으니까 2개에서 만나려면은 요렇게 지나야 되고 요걸 내려야겠다. 여기 음수 부분은 이제 부호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요렇게 진하게 그려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찾아서 우리가 여기가 이제 몇이다? a다. 그래서 a, 2a를 지나야 된다로 a 값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다 a 값 대입해가지고. 아시겠죠? 그래 a 값 나오고 a 값 나오면 fx 적분하면 됩니다. a가 2분의 1인가 아마 이렇게 나오는 걸로 기억이 나요. 자, 어찌됐든 엄청 킬러 문제고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도 그치? 나는 요거는 그래도 내 발상 노트만 보고는 맞출 수 있냐 하면은 아닐 수도 있어. 그 미분 가능이라는 걸 찾아내야지만 풀 수 있는 거니까. 아시겠지? 근데 요런 것들은 너희들이 감각적으로 접근할 수는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석해 나가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포인트가 나는 웬만한 문제는 다 여기 발상 노트에 선생님이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난도 문제를 못 뚫어내는 학생들 있지? 지금 예시로 든 거는 많이 어려운 문제들인데 적당히 어려운 문제들만 맞아도 1등급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고난도 문제를 못 뚫어내는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발상 정리를 해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만의 문제 푸는 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틀 위에다가 여러분들의 언어를 조금씩 씌우면 이제 100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꼭 공부할 때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 또 도움이 될 만한 거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은 문제도 뭐 문제 푸는 것도 괜찮아요. 열심히 영상 찍어서 올려줄 테니까 공부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도움 되는 걸로 볼게요.